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안곡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양시 파주시에서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안곡고와 문정고가 가장 시험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안곡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 신경계까지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물론 근수축이 제외된 건 또 하나의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요. 이 신경계 파트를 공부하는 것이 워낙 신경계가 외울 게 많고 언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생을 좀 한 걸로 보여져요. 객관식 25문제의 논술형 5문제로 문제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대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100점이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 1등급은 배점이 적은 문제에서 결정됐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양 많은 생명과학원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한 친구들이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신경전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또 등급이 간격이 크게 포진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상대적으로 신경전도 문제가 굉장히 적게 2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대신 신경계 문제가 8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곡고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가설의 일반적 조건 같은 것들을 묻는 특이한 문제를 내면서 서술형에서도 부분 점수를 좀 깎아서 등급을 나누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지는 특이 문제들도 2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대사증후군까지 객관식 11문제, 서술형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생명과학과 타학문의 관계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수나 호흡 배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사량 계산 같은 문제들은 너무 자세한 거나 지역적인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의 탐구에서 서술형의 가설의 일반적 조건을 묻는 문제는 그동안 나와 본 적이 없는 문제긴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연역적 탐구를 수업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보여지는 시험 문제였고요. 화성토양 생명체 문제도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뉴런과 신경전도 파트에서는 객관식 6문제, 서술형 2문제가 나왔고요. 막전이 계산이 객관식 하나, 논술형 하나 출제가 됐는데 논술형 4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고득점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작년 수능 문제라든지 올해 고3 학평 문제라든지 또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24, 2023, 2022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을 대비했던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연합뉴런이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가 발달해 있다는 내용을 놓친 친구들이 조금 점수대가 낮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신경계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항수가 많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어렵거나 전두엽, 측두엽 같은 뇌의 구조나 식물인간 문제 같은 게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신경계 파트까지 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조금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공부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시험입니다.